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민권 저희 강의 처음 시작하는 걸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하고 그런 정보를 마치면 저희가 시민권 신청서 N 여기 400, N400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N400 양식이 바뀌어가지고요. 바뀌었지만 먼저 폼보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 장수만 많아졌습니다. 장수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부터 써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자, 첫 번째 N400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이거를 작성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 배우는 거가 요거를 작성하는 방법 또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주권 카드. 이거는 앞뒤 4번을 내셔야 됩니다. 앞뒤 4번 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사진 2장을 냅니다. 사진 2장인데 2인치 by 2인치 우리가 미국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입니다. 정면. 전에는 또 영주권 낼 때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저기 사진을 냈거든요. 이제는 또 정면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민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 680불인데 이민국 앞으로 수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할 게 있다면 만약에 이제 형사건이 있다. 어떤 분들이 음주운전을 걸렸다든지 어떤 경찰에 잡혀간 그런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재판 기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본인이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 가셔서 이름이 뭐냐 영어로는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자, 요런 서류를 법원에서 띄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30세 이하이신 분들이 셀렉티브 서비스 셀렉티브 서비스 이 강제 병역 징집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등록 본인이 이제 영주권자가 됐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당신은 미국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됐으니까 미국 군대에 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등록을 하면 등록번호와 등록 날짜가 나옵니다. 등록번호. 그래서 등록번호와 날짜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등록했다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이제 요거를 미리 신청할 때 이민국에다가 이렇게 다 접수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 갈 때 이런 정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민권 신청 서류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은데요. 우리가 이 N400 공부할 거가 여기 보면 21장이 되죠. 요거를 작성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이렇게 다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민권 서류가 다 되었으면 이민국에 요거를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작성이 돼서 이민국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 신청서 주소는
자, USCIS 이 사서합이죠. 영어 한국말로 말하면 PO박스 6600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텍사스 752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류가 다 준비가 됐으면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일단 접수하고 2번에 걸쳐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이민국에 이렇게 서류를 이 주소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이민국 주소는 각 지역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달라스 텍사스에 살기 때문에 이 주소를 보내는 거지만 다른 주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민국 주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민국에 이렇게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접수증이 오죠. 접수증에 우리가 689를 잘 받았고 앞으로 이 신청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접수증이 옵니다. 접수증이 오는 기간은 요새 한 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때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오는 모든 서류의 기간은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민국 직원마다 틀릴 수 있고 이민국마다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정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현재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증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서는 지문 찍는 날보다 한 2주 정도 미리 전에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 통지서를 보시면 거기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주소까지 해서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는 이민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문만 찍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에 가시는데 가실 때는 여권, 운전면허, 그 다음에 영주권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권도 날짜가 지나고 영주권도 날짜가 지나고 이런 경우에 지문을 또 못 찍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아이디 하나는 날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면허증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여권이 살아있거나 뭐 이런 그 날짜가 살아있는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지문 찍으러 가실 때. 그래서 지문을 찍으러 가시면 거기서 이제 뭐 서류를 접수를 하고 지문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다려야 되죠. 뭘 기다리냐? 인터뷰. 저희가 인터뷰를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데 인터뷰가 나오는 기간은 보통 지문 찍고 한 2-3달 정도 걸립니다. 2-3달 정도. 그래서 이제 2-3달 정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죠.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 통지가 오면 인터뷰 통지도 한 2주 정도 앞서서 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통지를 받고 이제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 날짜에 시험을 보러 가십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법원이나 이민국에 가실 때는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가셔야 됩니다. 옷을 자켓을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님이 청바지나 뭐 운동화나 반바지 뭐 이런 거는 입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민국 직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걸로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옷을 입고 가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생기고 막히면 나도 막대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장 싹 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보이면 그 사람도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자기도 정중하게 물어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이나 법원에 법원은 무조건 정장 입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깔끔하게 입고 가시라는 거죠. 여자분들은 예쁘게 입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이제 합니다. 자, 인터뷰를 하고 어떤 때 인터뷰에 합격을 오전에 일찍 하면 오후에 선서 통지서를 줘서 오후에 선서까지 마칠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대부분은 그날 해주질 않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선서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서까지 마쳐야만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민국에 여기 달라스는 이제 얼빙에 있죠. 이민국에 들어가시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의 왼쪽에는 큰 강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2층에 올라가서 각각 그 방에 들어가서 시험관하고 직접 이렇게 시험을 보지만 이제 선서 우리 그 세레머니 오드 세레머니라고 해서 시민권 선서는 1층 강당에서 몇백 명씩 뭐 하여튼 50명 이상 이렇게 단체로 선서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오셔서 판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이제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여러분들은 영주권을 반납을 하고 그날 시민권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민권증이 이만해요. 크기가. 그래서 본인 사진이 들어있는 시민권증을 받아야만 본인은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대부분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어떤 분은 뭐 8개월에서 1년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도 어떤 그 분에 따라서 때로는 운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게 서류가 헷갈려가지고 이민국 직원이 모르고 저 밑에 서랍에 또 넣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는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 그 시간보다 조금 너무 좀 늦는 것 같다 이러면은 한 번씩 이민국에다 체크를 하셔서 내 케이스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총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 그 정도로 예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축하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인터뷰에 가서 첫 번째 가서 이제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한 두세 달 후에 그 두 번째 통지가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험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80불을 내시면 시험은 2번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2번 다 또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680불을 내고 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민국 수수료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따는 과정은 기간과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다 따고 그날 이제 시민권 그 선서하고 시민권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시민권증에 이제 사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미국 여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민권증은 2만원고 또 여권은 우리가 한 2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도 이민국에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미국 여권을 항상 내가 지니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패스포드를 신청을 할 때 시민권 카드, 영주권 카드만한 운전면허 사이즈만한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5불인가 가격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5불인가 30불을 더 내면 시민권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신청을 하셔서 항상 지갑에 운전면허와 아니면 아이디와 함께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텍사스에 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엘파소나 이런 국경 쪽에 관광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모든 보더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는 체크포인트라는 이민국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마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우리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체크포인트에서 그 사람들이 뭐 동양인이나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은 체크를 합니다. 당신이 영주권자냐, 비자 갖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그 시민권증을 안 가지고 다니고 영주권 뭐 카피라든지 뭐 이런 걸 안 가지고 다니면 번호를 모르죠. 그래서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본인 기억이 안 나면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냐? 얘네들이 이민국 감옥으로 데리고 가죠. 일단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그거를 딱 보여주면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찍어보고 아, 이 사람 시민권자구나 생각하고 얼른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는 그 카드까지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드까지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자가 됐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1997년 8월인가요? 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뭐 SSI라든지 뭐 푸스탬프라든지 이런 그 생활보호자 그런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1997년 9월인가 10월인가요? 하여튼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가난해도 이런 혜택을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따면 똑같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꼭 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이제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병원비 같은 거, 그런 혜택.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잘 안 하시지만 미국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미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공항에서 이제 편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65세 이상은 한국의 이중 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도 찾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던 미국에서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실 수 있어서 시민권을 따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뭐 일을 나는 많이 안 했다, 세금을 많이 안 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자녀분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민권에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나는 영어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 여기에 나오는 시민권 문제들이 거의 외우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예, 여기까지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N400 이 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뷰에 간다는 얘기는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간다는 얘기죠. 자, 인터뷰에서는 그 시험관이 이 N400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 이거를 샅샅이 물어보는 그 시험관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뜨문뜨문 가서 물어보는 그 시험관이 있고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립니다. 개인 이민국 시험관들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간다면 이거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질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0문제 공부하는 거 그 중에서 100문제에서 10문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문제만 물어보는데 그 중에 6개 맞추시면 됩니다. 6개 이상. 그런데 그 10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그 100문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100문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쓰는 거 한 문장 이렇게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의 통역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말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자, 영주권자 된 지 15년 이상. 15년 이상이 돼야 되고, 플러스 5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통역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두 번째는 영주권자 된 지가 20년 됐고 50세 이상입니다. 자, 이런 두 분들은 그 100문제를 한글로 본다는 거죠. 한국말로. 통역을 데려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자, 영주권자 된 지가 20년이 되었고 20년 이상 플러스 65세 이상. 자, 이런 분들은 100문제가 아니고 20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20문제 한국말로. 그래서 이렇게 통역을 데리고 가서 시험 보실 수 있는 인터뷰를 같이 들어가서 통역원이 해줄 수 있는 자격은 이렇게 영주권자 된 지가 15년 이상, 55세, 20년, 50세,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되고 65세 이상은 그 100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별표가. 이런 것들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것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몇 년 되셨어요? 5년. 아, 5년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15년 이상 되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모두 영어를 보셔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죽어라 매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N400 이 신청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공부하던 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한국말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새로 나온 것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400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거를 물어보는데 무슨 인터뷰할 때 여기 있는 거를 뭐 아주 샅샅이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공부해 나가면서 짚어드릴 테니까 아주 중요한 거 별표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꼭 외워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USCIS 폼에서 N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입니다. 저희는 요거를 작성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려가셔서 Part 1 보겠습니다. Part 1. 자, Part 1 보겠습니다. Part 1. 자, Part 1 보면 Information about your eligi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eck only one box. or your phone and 400 may be delay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성을 잘못하면 이거 그 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네모 칸이 있죠. 네모 칸. 혹시 영주권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카드? 영주권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카드? 예, 영주권 카드. 영주권 카드도 이렇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어디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카피해서 가주시다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영주권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다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 영주권 카드에 보면 요 맨 위에 보면은 A 번호에서 A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게 9자리 숫자가 본인의 영주권 번호입니다. 근데 옛날에 나오신 분들은 요 0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8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앞에 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자리 숫자가 영주권 번호입니다. 지금 N400 여기에 이제 네모칸에 그 번호들을 다 쓰시라는 겁니다. 영주권 번호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생년월일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잔지 남잔지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주권 만기 날짜가 있고, 영주권 받은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써 있는 그 옆에 번호를 요 칸에다가 모두 쓰시는 겁니다. 네, 2019년까지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는 그렇죠. 왜냐면요. 다시 갱신을 해야 돼. 갱신을 하고 아니 시민권을 따시면 갱신을 안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영주권으로 네, 갱신. 날짜가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돼. 네. 영주권이 아주 옛날에는 만기 날짜가 없었는데요. 이제 한 10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날짜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10년을 줍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니까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진을 다시 찍어서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되죠. 아니면 이제 시민권을 하면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반납을 하니까. 그래서 영주권도 만기 날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받으면 이젠 됐다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날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영주권 받을 때부터 10년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갱신하면 또 10년을 줍니다. 그래서 every 10 years마다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지 5년이라고 가만히 있다 넘어가서 늙기가 운전면허 안 준다. 운전면허를요? 네, 다시 또 그냥 연장하시면 되는데 네. 영어로 운전면허 보신다고요? 한국 거는 있어요? 지금요 달라스는 없어요. 네. 중국에서 받아갖고 왔거든. 네. 낯서가 너무 여기 와서 몰랐어. 네. 운전면허 가셔서 면허국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매 장마다 영주권 번호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영주권 번호를 거기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영주권 카드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거기다가 써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 주부터는 영주권 카드를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전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어디다 써요? 영주권 번호를 이 칸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네. 영주권 번호 쓰시고. 자, 그래서 이제 파트 1 보시면 그 Information about your eligibility에서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 어떤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지 여기 보시면 1, 2, 3, 4, 5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체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 뭐냐? 내가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상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죠?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죠? 그래서 1번 네모칸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또 참고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ou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 years. 그래가지고 in addition, you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e same U.S. citizen spouse for the last 3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3 years at the time of filing your form N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민권자랑 결혼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민권자랑 이제 결혼하신 분,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안 했어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받았고 3년이 지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우리 또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직도 시민권자인 경우인 사람은 5년이 아니라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좀 더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통 취업이민이나 다른 가족 초청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볼 수 있지만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시민권을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넘버 2, 2번 박스 네모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1번에 해당이 되시겠죠. 자, 3번에 보시면 이것도 You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are the spouse of a U.S. citizen and your U.S. citizen spouse is really engaged in specified employment abro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서 배우자가 지금 해외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분, 요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제 세 번째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일을 한다든지 해외 나가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해외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해당되는 분은 3번,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1번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4번에 You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applying on the basis of qualifying military serv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군대에 내가 지금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군대에 가는 사람은 특별히 시민권을 빨리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미국 군대를 요번 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미국 군대는 시민권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군대에서 군대를 가니까 영주권 받은 지 한 달 됐던 두 달이 됐던 간에 미국 군대에 오는 사람은 시민권을 빨리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나는 이제 군대에 들어갈 사람이다. 군대에서 합격증을 받아놓고 오케이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요거가 4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분이 부모님이 불체자인 경우에 자녀분이 또 군대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원래 3년이나 5년 후에 받아야 되는데 받은 지 이제 뭐 얼마 안 됐는데 아드님이 군대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받아서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는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또 신청을 해서 부모님이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가는 분들은 4번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칸이 크게 되어 있죠. 이제 5번의 other는 그 밖의 이유로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영주권자 받은 지도 5년도 안 됐고 시민권자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시민권을 빨리 따고 싶습니다. 나 죽기 전에 한번 뭐 시민권 나 따보고 죽고 싶다. 5년이 안 됐지만 그러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5번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민권 신청은 자유지만 주는 거는 그 사람 마음대로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해보시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거를 해본 경우가 한 번 있는데 그 아버님이 무슨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잘 못 걸으시고 점점점 그 뼈가 약해지는 뭐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받고서 얼마 안 되면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이런 나이가 먹었으니 죽어도 영혼은 모르고 시민권은 받고 싶다 하면 해볼 수 있을까? 근데 멀쩡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안 통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난 시민권이 급하지 않아. 근데 이 이민국 수수료를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영세민 돈을 잘 못 버시는 분들은 이 돈을 안 내고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안 내고 저희가 한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참 안 내고서 시민권을 많이 땄는데 그거를 한 6, 7개월인가 후부터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민국에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나이 먹어서 영어를 시험을 못 본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줘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안 되겠죠. 또 룰이 있고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1, 2, 3, 4, 5번 중에서 1번 네모에다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뷰에 가서는 여기 1, 2, 3, 4, 5번 체크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걸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시민권 신청 보러 갔을 때는 당신이 뭐 5년 됐냐, 뭐 3년 됐냐는 안 물어봅니다. 일단 여기 체크한 걸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 체크를 하라고 한 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번 하겠습니다. 파트 2. 자, information about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son applying for naturalization. 그래서 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your current legal name 이렇게 되어 있죠. Do not provide a nick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별명이나 이런 닉네임 쓰지 말고 법적인 이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인 이름은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식적인 그 서류나 뭐를 작성할 때 쓰는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에 나와 있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모칸이 3개가 있죠. 여기 네모칸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amily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amily name은 우리가 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홍길동이다 그러는 경우에는 자, 홍길동, 홍 이렇게 쓰는 거고 길동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given name, middle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민국에 가면 우리 보고 middle name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middle name이라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자, 제 이름이 지니 킴 스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미국식 이제 이름이죠. 이게 first name, 이게 middle name, 이건 이제 first name, middle name, 이게 family name, 성. 이렇게 미국은 first name 하나만 가지고도 이름이 말이 되는 겁니다. 지니 이렇게 부르죠. 지니긴 이렇게 안 부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은 보통 한국 사람의 이름은 이 여기 보시면 이 미들네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김사무기 나는 김사무기 우리 한국 사고 김 속이 끝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 끝에. 자, 그래서 우리는 first name은 있지만 middle name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성을 할 때 하지만 영주권이나 우리가 그 운전면에 보면 여기가 길동에서 이렇게 띄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홍길동을 갖다가 길 이렇게는 안 부르죠. 그렇죠?
우리 길동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 미들네임이 없는 거고 이거를 합쳐서 first name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칸에다 본인 이름을 다 쓰셔야 됩니다. 여기가 칸이 이렇게 있더라도 길동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본인의 성을 쓰시고 여기 두 번째 칸에는 길동 아니면 뭐 영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first name이죠 이게 이거를 한 칸에다가 쓰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다가 성 이름이 뭐세요? 김사복. 김 여기다 쓰시고 김 네. 사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성만 쓰고. 네. 그래서 성을 여기다가 홍길동처럼 성을 쓰시고 이제 first name을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모두 쓰시고 세 번째 칸은 비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XP 하지 마시고 비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그러니까 운전면허에 있는 이름을 거기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다 적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Your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your permanent resident card에서 2번에 보시면 자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적으시는 겁니다. 영주권에. 아까는 어디 있는 거라 했어요? 운전면허에 있는 거나 아이디에 있는 이름을 쓰지만 2번에는 영주권 카드에 보세요. 카드에 어떻게 되어 있는 이름이? 네, 똑같죠? 그러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 누구랑 저기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이 안 바뀌죠. 한국이 오히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이 안 바뀌는데 미국에 오면 성을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남편 성을 다 따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 자기 그 운전면허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은 뭐냐 이렇게 여기다 적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이름과 이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같겠죠. 만약에 같든 다르든 적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에다가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집스럽게 김사복에다 서방 이씨를 적으라고 하는데 여기 내가 내 맘대로 김사복이라고 했더니 서방이 친서방이 아니냐. 원래 결혼 서방이 아니냐. 네, 맞아요. 3개월간 늦게 말했어. 네. 맞으면 무슨 거시가 조자가 있지 않느냐 해갖고 네. 먼저 받고 나는 알아보고 이사복이라서 해서 싫었다는데 여기서 왜 없지? 아, 근데요. 결혼한 사람 아니냐고. 네. 텍사스는 또 그건 이제 주법에 달려 있는데 텍사스는 자기 성을 가질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 가져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럼 계속 킵하세요. 자, 그래서 이름을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네.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other names라고 되어 있는데 you have used since bi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출생한 이후에 또 다른 이름 아니면 출생했을 때 사용한 이름 뭐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include nickname 뭐 본인이 이제 위에 두 가지 말고도 또 다른 거를 사용했다면 다른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1번이랑 2번이랑은 똑같죠, 그렇죠? 1번이랑 2번은 똑같으니까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NA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비워놓지 마시고 이 1번과 2번 이름 이외에 다른 거를 쓴 적이 없다. 그러면 NA 여기 네모 칸에다가 여기 last name 쓰는 칸에다가 NA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위에 네, 이 칸에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네? 내내 쓰는 이름 뭐 서울이니까 서씨니까. 그렇죠. 쓰셔야 되죠. 그렇죠. 쓰셔야 되죠. 태어났을 때 이름.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성이 달라졌거나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 성을 따랐을 그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쓰는 거죠. 태어났을 때. 아버지 성을 넣어서 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는 원래가 JIN SOOK 그 다음에 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태어날 때 이름은 이제 제가 만약에 작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이름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 이거를 왜 진수 이렇게 이름이었는데 왜 바꿨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속 발음을 잘 못해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을 그분이 지어주시고 이제 이게 진이가 돼서 제가 진이가 된 건데 이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성은 이제 킵을 해야지. 미국 남편이랑 결혼해서 한국 이름이 다 없어지면은 마음이 좀 섭섭해서 김을 여기다가 미들네임으로 제가 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누가 내가 한국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킵을 넣습니다. 저희 애들도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태극기 그림 그리고 한국 그림 그려서 상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름을 거기다가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1, 2, 3번이 있었는데요. 자, 이민국에 우리가 시험 보러 가서 이제 앉았으면은 그 다음에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만을 사실만을 이 인터뷰 동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가 있었으면 변호사랑 인터뷰 뭐 안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에서 처음 문제집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your full name? 이겁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번, 2번 요거를 꼭 근데 1번, 2번 이렇게 대부분 따로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What is your full name? full name이라는 거는 이렇게 홍길동 다 얘기하라는 홍만 얘기하지 말고 뭐 홍길동 이렇게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식은 항상 이렇게 네, 길동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가서. 자, 왜냐? 인터뷰 가가지고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홍이 first name이고 길동이 last name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어떤 것이 what is the last name? 뭐 이렇게 본인의 그럼 성이 뭐냐 이렇게 헷갈려서 왜냐? 서류에는 분명히 last name이 홍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름 얘기할 때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last name이 뭐냐 좀 질문이 많아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영어가 혹시 완벽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질문이 안 나오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라 할 때는 길동홍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은 다 아시겠죠? 자, 제가 Ready. 네. 네, 아까 저기 처음 시작할 때 제 소개를 조금 안 했는데 이 비디오를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꼭 필요로 하신 분, 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 비디오를 오늘 1회분인데 첫 회인데 저희가 한 2달 정도가 아마 한 코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달 코스를 이 강의를 모두 비디오로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마 지니 스미스 무료 시민권 강좌 이렇게 치시면 이게 딱 나오도록 해서 2달 코스가 거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소개를 안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여기 달라스 텍사스에 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스미스 변호사님이 이제 제 남편이고
저는 그 변호사님과 지난 23년 동안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그다음에 이민국의 인터뷰 통역 같은 거 가기 때문에 항상 최근의 이민국 뉴스 정보들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시민권 강좌를 통해서 시민권 공부도 하지만 미국의 이제 정부 형태나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 시민권 무료 강좌는 달라스 노인회부터 한 12년 정도 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제 그 제자들이 생겼고 어르신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의 저희는 전통이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떡을 항상 해오십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떡바구니를 가져오셔서 음료수랑 다 돌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보람있고 제 인생에 재미있고 또 보람도 있고 즐겁고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저도 또 이런 그 봉사를 통해서 지난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우리 안영호 회장님이 또 해주셔서 한국에서 또 상이 와서 상도 받고 더 신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비디오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료시니까 혹시 달라스에 계신 분들은 시간 있으시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자료도 다 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수 딱 자, 그래서 이제 아까 1페이지 했죠. N400에 1페이지 했는데 지금은 2페이지 두 번째 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하는 그 순서는 일단 그 N400 이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100문제 다음에 읽기와 쓰기 이런 순서로 이 과정을 합니다. 아마 2개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2시간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혹시 그냥 구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유튜브에 보는 거와 나와서 또 공부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2 보겠습니다. 다 피셨죠? 자, 매 페이지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그 네모칸 9자리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다가 본인의 영주권 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수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민국에서 이 번호를 적으시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요 사람 거구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매 장마다 영주권 번호를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주권 카드 가져오시고요. 여기다 적으시고요. 자,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Part 2. 자, Information about you. 그래서 contin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귀하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서도 귀하에 대한 정보를 적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버 4에서 4번 보겠습니다. 자, name chan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me change, 이름 변경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고요. name change option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me change에서 이름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변경 여러분들이 누구나 자기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해주신 이름이지만 내가 또 원하는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고 법원의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시민권을 신청을 할 때 시민권 수수료 680불만 내면 시민권 신청하면서 이름을 변경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은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한국 이름이 저처럼 뭐 원래 이름이 쑥 막 이런 발음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좀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그런 미국 이름으로 바꾸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would you like to legally change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면 오른쪽에 yes, no가 있죠. 거기 no에 네모칸 있습니다. no 앞에 있는 네모칸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no에다가. 네. 그럼 원할 경우 여기다 기록하면은 그렇죠. 그 이름이 자동으로 다. 그렇죠. 만약에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yes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yes에 체크를 하고 밑에 보시면 자, if yes, the print the new name you would like to use in the 여기 보면 space below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칸에다가 바꾸고 싶은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자기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따른다 이럴 경우에 이제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성은 바꿀 수 없지만 성은 뭐 결혼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름 first name 여기 given name 있죠. first name 두 번째 칸 first name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first name을.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제 지니가 된 건데 원래 진숙인데 지니가 된 겁니다. 저기 미국은 보통 남편 이름 정성 따릅니까? 네, 보통 따르죠. 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나는 남편 성을 따르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꿀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름을 바꾸면 운전면허 바꿔, 소셜스큐리티 바꿔, 모든 서류를 바꿔야 돼가지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도 나는 바꾸고 싶다 하면은 바꾸셔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꾸면 보통 4개월 6개월 걸리면 한두 달 더 걸립니다. 왜냐? 여기 원래 이름 바꾸는 건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민국에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 그러면 이 서류가 법원으로 갑니다. 가서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옵니다. 근데 우리 생각처럼 이게 그냥 빨리 갔다가 빨리 오고 뭐 이러지 않죠. 또 미국의 행정이 우리처럼 빨리빨리 행정이 아니라서 법원에 가서 또 한참 거기서 계류해서 또 순서 기다려서 사인 받아서 오면 또 몇 주 걸리고 뭐 한 달이 돼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름 변경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로는 급히 시민권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야 된다,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름을 이제 바꾸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이제 바꾸는데 보통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패밀리 네임 있죠. 패밀리 네임. 그 다음에 기분 네임. 기분 네임이 이제 first name이죠. first name. 첫 번째 이름. 그 다음에 middle name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middle name이 있다 없다? 없다. middle name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middle name이 있게. 제가 그래서 이제 패밀리 네임은 이제 제가 남편이 결혼했으니까 스미스가 됐습니다. 원래는 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분 네임, first name은 제가 지니로 바꿨습니다. 지니로 바꾸고,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성을 내가 킵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킴으로 미들 네임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저희에 가끔 보면 이제 입양 케이스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애들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에는 그 미국 이름으로, 미국에서 오래 살 거면 미국 사람들하고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럴 거면 아무래도 미국적인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그 외우거나 뭐 이런 게 좋기 때문에 first name을 미국 이름으로 바꾸고 여기는 한국 이름, 한국 성이나 한국 이름을 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는 애들은 굳이 여기다가 한국 이름을 넣으라고 제가 주장을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고 그런데 이제 이름을 변경할 때는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름을 변경할 때는 당신은 왜 이름을 변경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yes하고 어떤 걸로 변경하고 싶느냐 이렇게 하면은 why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대답은 I want to have American name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나는 미국 이름을 갖고 싶다. 왜냐? Because I want to be a US citizen.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이름을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사실로도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도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변경하느냐고 물어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크레딧이 나쁘거나 그래서 변경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자기 나쁜 어떤 기록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민부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름 변경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No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름 물어보는 거였죠. What is your current legal name? 이라든가 What is your full name? 이라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4번도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인터뷰할 때 꼭 물어본다는 거죠. 꼭 물어보는 겁니다. Name change 4번 거기다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Do you wanna change your name? No. No 하셔야 됩니다. No. 그래서 이름을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은 꼭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US Social Security Number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소셜 그 번호가 있으면 이 칸에다가 전부 적으시는 겁니다. 소셜 번호도 모두 9개로 돼 있죠. 그래서 9개 숫자를 소셜 번호를 적으시는 겁니다. 네, 그 칸에다가 소셜 번호를 적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Date of birth 이렇게 돼 있죠. 생년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시려면 옆에다가 번역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네. 뭐 소셜 번호 이렇게 한국말로 쓰세요. 네. 여기는 생년월일 이렇게 네. 쓰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복습할 때 그걸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6번은 date of birth 하면 옆에다 생년월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date of birth. 그래서 여러분들 date of birth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가서 여기도 별표 하세요. 별표. 아까 소셜스키 번호는 별표를 안 해도 되지만 여기 6번에 date of birth는 이거는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date of birth 하면 생년월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date of birth. Date of birth. 예, 따라하세요. date of birt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생년월일. 따라하세요.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생년월일. Date of birth.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거나 이럴 때도 항상 영어 읽고 한국말로 해석하고 이런 방향만 하지 말고 한국말하고 영어 번역하고 양쪽으로 다 연습을 하셔야 어느 거로 물어보든 답이 머리에서 딱 생각해서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네, 지금 숫자 네, 만약에 뭐 1980년, 1980년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생년월일이
자, 우리 어머님 몇 년도 몇 월 며칠생이세요? 4000404. 네? 40년생 4월 4일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4000404. 어머나. 주민등록번호. 40년? 예. 40년생 4월 4일. 1940년.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거보다 신안 되는데. 오래 사시겠네요. 자, 이렇게 자, 미국은 우리가 한국식은 또 연도부터 얘기하잖아요. 1940년 4월 4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또 월, 일, 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뷰 갈 때는 또 한국식으로 얘기해도 맞춰는 줍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해도.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는 이렇게 해서 April 4, 1940 이게 맞는데 그냥 4, 40 이렇게 해도 맞춰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 제가 지금 월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월생이신 분, 1월생 있으세요? 없으세요? 2월. 자, 2월 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February. 자, 3월생 있으세요? 우리가 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우리가 자기의 생일달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2월, 자, 따라하세요. February. 따라하세요. February. 네, 3월은 누가 있으세요? 3월 없으세요? March. 그 다음에 4월 있으세요? 4월 7. 자, 따라하세요. April. 따라하세요. April. 예, 본인 거는 다 12월은 못 외워도 본인 달 거는 좀 외워주세요. April. 그 다음에 5월 계세요. 5월. May. 그 다음에 6월. June. 그 다음에 July 7월, 8월, August 몇 달이? 7월, July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없으세요? 그 다음에 September 9월, 10월 October 10월, 네, 그 다음에 November 11월, December 12월입니다. 12월. 네,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표를 막 2개씩 하셔야 됩니다. 생년월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4월 4일 40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April 4, 40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April 4월이죠. April 4, 40 이렇게 해서 월, 일,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1940년 해도 되는데 1940년을 미국은 이렇게 할 때 1940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9은 안 하시고 그냥 40만 하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은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별표를 2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Date of birth, 생년월일. 생년월일, date of birth. 예, 그래서 date of birth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자, date of birth 뭐다? 생년월일은 영어로 뭐다? date of birth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뭐냐? 이제 이민국에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관이 What is your date of birth?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하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What? 그래서 date of birth 하면 당신의 생년월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date of birth? 하면 각자 April 4, 4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저한테 한번 답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date of birth? Right, 1934. February 24, 1944.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 보러 가셔서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본인의 생년월일 꼭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하셔야 됩니다. 제가 6번 했습니다. 6번 생년월일. 그 다음에 7번 The date you become a permanent res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은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 아까 제가 이제 영주권 카드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si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since 그래서 여기 뭐 8월 10일 19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영주권 받은 날이 8월 10일 1990년입니다. 영주권 카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1900 자기가 영주권 받은 날짜를 월, 일, 년으로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그 연도. 네, 뒤로. 월 말고 연도를 아까 1900 해도 되고. 예, 전부 빼는데 2000년 경우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그거는 생년월일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니 지금 영주권 받은 날짜는 안 물어봐요. 만나. 아. 네, 네. 영주권 받은 날짜는 안 물어봐요. 2002년 그거를 읽는 읽는 거 예, 읽을 때 지로지로 하시면 됩니다. 지로지로. 아니, 2000 안 하고. 네, 2000 안 해도 지로지로 하셔도 되고요. 2000 2000 하셔도 되고, 예. 2000 하셔도 되고, 2000 하셔도 되고, 예. 그 2010년이면 뭐 2010.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2010 이럽니까? 그렇죠. 2010 아니면 2010 네, 이렇게 네. 하셔야 되고, 네. 그럼 뭐 2010, 뭐 2010 다. 네, 다 맞습니다. 원래는 연도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연도를 이렇게 1990년이다 그러면 네, 네. 한국처럼 1990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뜯어놔 가지고 19, 90 이렇게 있죠. 그래서 1990 이렇게 있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2565불이다. 예를 들어서 달러를 할 때도 5불이다. 2565불이다 할 때도 25, 65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씩 하여튼 이런 네 숫자인 경우는 2개씩 이렇게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특히 뭐 2010년 이렇게 얘기하면 2010 이렇게도 하고 2010 아니면 2010 이렇게 읽으셔도 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시험관이 이 영주권 날짜 받은 날짜가 묻지 않는 그거는 안 물어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영주권 그 받은 날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정말 이 서류에 쓴 사람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 이거 신청서 본인 신청서 가지고 이거 인터뷰합니까?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이민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다 해서 이민국에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민국에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관이 이 시민권 신청서 우리가 신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주권 받을 때 파일도 가져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주권 받았을 때 그 파일에 나와 있는 정보와 여기에 시민권 쓴 정보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이제 질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인가 35년 전에 영주권 받은 분 시민권을 따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옛날 그 오래된 그 파일을 가져나와가지고 그분이 거의 60 넘었는데 보니까 옛날 20살 때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맞냐고 또 보여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신청서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 펴놓고 이거가 여기에 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와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이게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그리고 신청해서 이제 이민국에 서류를 낼 때 이거를 카피해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이 뭘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